네, 증시 대담입니다. 오늘은 원자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전망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동 정세와 지정학도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S&P 지수와 금, 유가, 구리 등 주요 원자재의 대표 지수를 좀 넣어놨습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거는 S&P, 즉 미국의 주가 대표 지수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원자재는 금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이 있는데요. 한 30% 정도 올해 상승을 했습니다. 원유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좋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전체적으로 약세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구리라든지 원자재 약간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이 달러화가 그래도 좀 안정을 찾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는요, 트럼프 당선과 무역 갈등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르는 주요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LS증권 홍성기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재 시장도 이제 주요 자산인데, 워낙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관심을 안 두시고는 있었지만 금 같은 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큰 흐름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네. 섹터별이나 품목별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가 작년부터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상당히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금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산업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대중 관세 부과 리스크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기대 사이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에너지 부문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지금 공급 과잉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뭐 겨울철 성수기에 돌입하면서 가격 변동성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사실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됐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실제로 그런 트레이딩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런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원자재 시장도 조금 소폭 되돌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원자재 시장도 상당한 차별화가 네.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 2024년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 주요 원자재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자재 시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주가 지수의 상승률을 넘는 게 금이거든요. 금. 네, 그래서 연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 올해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 시장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금과 굉장히 상관관계 높은 상품으로서 네. 은도 금과 비슷한 정도의 성과를 냈었고요. 그래서 이 금의 귀금속 섹터의 이 아웃퍼폼의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계한 바로는 추산한 바로는 이 2년 동안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금 가격을 약 온스당 1,000불 이상 올렸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만 하반기에 큰 조정을 나타내면서 연초 대비 성과는 한 7%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3%에서 5%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실제로 원자재 인덱스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로 작용했고요. 원자재 인덱스는 결론적으로 연초 대비 플랫한 정도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그 원자재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올해는 또 마이너스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항목을 보면 또 특히 귀금속이 굉장히 좋았다. 그렇다면 이제 원자재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정책이나 변수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일 수밖에 없고 당장 나오는 얘기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의 원자재는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관세 부과는 원자재 가격에 결국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세 가지 정도의 측면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역량 감소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 무역량 변화와 원자재 가격 간에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역량이 감소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난 2018년, 19년 관세 무역 전쟁 당시를 회고를 해보면 당시에 이제 무역량이 감소를 하면서 실제로 원자재 가격 중에서 특히 구리 가격이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뭐 닥터 카파라고 불릴만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뭐 보편적인 관세든 또는 중국에 대한 관세든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한다면 무역량은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 경기입니다. 역시 이제 지난 트럼프 1기 때의 관세 전쟁을 보면 당시에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지속된 기간이 한 2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미국의 제조업 PMI를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제조업 호황에서 거의 이제 40, 50 미만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당시에 관세 부과가 되더라도 이제 한 최소한 1년 정도는 세계 제조업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안화 측면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통해서 중국의 수출을 둔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수출의 감소를 좀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18년, 19년에도 마찬가지 위안화 10% 내외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이번에는 위안화 절하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미 트럼프 당선 이후로 지금 위안화가 한 3에서 4% 정도 절하된 상황이거든요. 향후에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이 실행이 되게 될 때 위안화가 과거와 같은 절하폭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품, 비철금속의 약세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 부과는 그 칼날이 중국을 향하고 있고 중국의 대응이 또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출에 대한 보조를 맞춰간다라는 건데 한편으로는 또 이번 주에 중국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중국 이제 경제공작회의 하지 않습니까? 부양을 한다면은 부양에 대한 기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원자재 시장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원자재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는 역시 비철금속 섹터입니다. 예. 그래서 비철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수요나 공급이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중국의 실질 GDP가 변할 때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섹터 역시 비철금속입니다. 실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질 GDP가 1% 변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수요 변화는 한 1%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실제 전체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비철금속 섹터는 완전히 좀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중국의 경기 부양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를 하회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한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전제로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부과 이후에 결국은 중국은 본격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후행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먼저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 대응이 차후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자재 가격에 하방 압력이 먼저 나타난 이후에 그다음에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약간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이제 약간 방어적으로. 네. 그리고 중국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라든지 기대가 많이 떨어져 있고 뭐 내부의 수요를 진작시킨다라는 그런 기대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위안화를 좀 약세로 대응을 한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공급단에서 어떻게든 공장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재정 부양이라고 하면 외부로는 또 오히려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마냥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해서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선을 돌려서 최근에 원자재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좋았던 게 아까 금이라고 보였는데 얼마 전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이 금과 같은 성격으로 저희는 받아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런지 몰라도 금과 비트코인이 변동성은 다르긴 합니다만 약간 비슷한 추세로 오긴 했습니다. 대선 이후엔 약간은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 금, 비트코인 대체 자산으로서 뭐 저는 약간 보완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금이 아니면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건지 둘 간의 어떤 그 역학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여전히 사실 금과 비트코인이 정확한 대체 관계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관관계 자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금은 뭐 당연히 미국 국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비트코인은 대표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자산이 나스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아직까지는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재밌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선 전후로 금 ETF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불 정도의 ETF 자금이 유출이 됐고요. 비트코인은 반대로 50억 불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내내 좀 비슷한 가격 흐름을 나타내다가 대선 전후로 사실 극도로 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선을 계기로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런 점이 향후에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자산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한번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비트코인이 준비 자산화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100만 개 매입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상원의원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금을 매각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8,100톤 가량의 전 세계 최대 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금이 매각이 될 경우에 금 가격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또 새로운 시각이네요. 그렇죠. 미국이 준비 자산의 비중을 비트코인에 올리게 되면 금을 좀 매각할 수도 있다. 약간 19세기 후반에 그런 흐름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흥 시장들이 금을 많이 샀거든요. 네. 금이 어떤 비중이 떨어지고 약해진다는 것은 미국이 또 비트코인으로서 뭔가 이 경제 패권을 다시 또 잡으려고 하고 이미 잡고 있지만 흔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선합니다. 야, 그러면 내년에는 25년에 원자재, 올해는 유가가 계속 좀 힘들었지만 뭐 내년에도 또 유가는 좀 힘들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더불어서 뭐 금은 또 지금 계속 좋은데 계속 갈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재밌는 현상 중에 컨센서스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그래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부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컨센서스고요. 근데 저는 이 컨센서스가 강한 시장에서는 항상 반동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점을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내년 초에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유가가 빠진다라는 로직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 베네수엘라의 제재 가능성, 그다음에 미국 셰일 오일의 생산 둔화, 그리고 역사적으로 낮은 투기적 순매수로 인해서 유가가 약간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80불대까지 가격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70불대 초반이기 때문에 80불대까지는 거의 10% 이상의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베이스 시나리오로 판단하는 부분은 금이 뭐 매년 20% 이상씩 상승할 수 있다. 당분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반대,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을 하면서 금 매각 얘기가 나올 경우에 금 가격의 상승, 장기 상승 추세에 훼손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의 장기적인 기대는 사실 다르거든요. 장기적으로 구리 가격이 공급 부족에 의해서 상승 추세에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이와는 좀 다르게 내년 상반기, 특히 상반기에는 관세 부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하방 압력이 클 수 있다. 이 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금은 또 약간 유망한 그런 섹터라고 보이고, 유가도 뭐 약간 80불까지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그 지금 정도가 내려와 있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LS증권의 홍성기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 한번 내릴 수 있는 정도는 나와줬다. 그 금리 인하 확률이 한 95%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상당한 안도감이 미 증시에는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망치에 좀 부합된 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라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월 2.6%에서 2.7%로 좀 높아지긴 했지만 이 내부적으로 보시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본 게 핵심 물가 중에서 이제 거주 비용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코어, 즉 핵심 물가의 비중이 큰 거주 비용이 내려오면서 물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됐다. 이 정도의 랠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오늘 이 증시 대담에서 나눴던 얘기들은 주로 우리가 자산에 대한 배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돈을 배분했을 때 어디에 조금 신뢰감 있게 자금을 투여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 같은 경우 올해 20% 이상, 30% 이상 올랐죠. 주가 지수보다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원자재 시장에서는 좀 원유라든지 구리 같은 시장은 좀 별로였습니다. 한마디로 신뢰할 수 있는 성장이 어디 있느냐. 즉,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얘기 들었지만 비트코인은 이 미국의 중앙은행의 어떤 매입도 가능성이 높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은 신뢰하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과 비트코인 달러에 대한 이 시선이 예전에는 달러가 하락해야 금이 오르고 금과 같이 가는 게 비트코인이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도 약간의 어떤 상관관계보다는 내 자산이 보존할 수 있는 쪽이 어딘지를 자꾸 찾아가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간밤에도 나왔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좀 해지될 수 있는, 즉 기대만큼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물가 추세는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금, 비트코인, 달러화가 그 해지 자산이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골드만에서도 내년 말에 한 금 가격이 3,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도 한 10% 이상은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 같은 자산은 인플레 해지와 보존 가치로서도 부각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